지난번에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유니티 URP를 살펴볼 수 있는 샘플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샘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한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보트어택 같은 경우는 조금 덩치가 큰 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하나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프로젝트다 라고 한다면은 이 샘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피처 단위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보면 되게 많이 있고요. 이 프로젝트 일단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씬을 실행해 볼게요. 지금 이 씬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간단히 돌아다니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UI와 3D 오브젝트가 같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걸 카메라 스태킹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요. 기존에는 카메라 스태킹, 그러니까 카메라를 오버레이해서 덮어 씌우는 그리는 기능이 URP에는 이전 버전이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 2019.3 버전부터 지원이 됐고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씬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씬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씬은 3D 스카이박스를 보실 수 있는 씬입니다. 그래서 지금 쫙 보시면은 비행기를 이렇게 쫙 움직일 수가 있고요. 비행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보시면 되게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행성들이 거대한 행성들이 있고 그리고 그 행성들 사이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보통 3D 스카이박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카이박스라고 한다면은 그냥 맨 바탕에 그냥 깔려가지고 아무리 달려가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냥 저 바깥에 고정된 그런 느낌인데 이 3D 스카이박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공간감이 있고 원근감이 있고 그리고 계속 열심히 달려가긴 하는데 다가오긴 한데 뒤에 행성들 무슨 행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행성들을 조금씩 살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3D 오브젝트예요. 3D 오브젝트가 스카이박스처럼 존재하는 거고 근데 보시면은 사실 행성과 비행기가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고요. 둘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두 카메라를 중첩시켜 가지고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다음 보여드릴 데모 같은 경우는 우선 쫙 훑어서 보여드리고 이 구체적인 구성 방법이라든가 그런 건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핏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디 그냥 조종석에 앉아갖고 볼 때 SF 게임 같은 경우 보면은 완전 그냥 유리도 있고 되게 LED 같은 느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되게 LED가 깨지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디스플레이 연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 씬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가 이 박스 안에 있는 거고요. 이 박스 바깥에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포스트 프로세싱 그런 연출이 들어있는 그런 씬입니다. 이것도 이따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음 씬은 FPS 카메라를 구성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FPS 게임 같은 연출이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필드 오브 뷰 FOV를 바꿔봅니다. 그러니까 시야각을 바꿔보면은 FPS 게임 같은 경우는 좀 광각으로 해야 게임 플레이가 원활하잖아요. 그래서 광각으로 해야 게임 플레이가 원활한데 사실 총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광각으로 표현해버리면은 이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총하고 카메라하고 이 광각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두 대를 쓰거나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씬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사실 두 대를 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대의 카메라를 쓰는데 그 안에서 또 세팅 같은 걸 다르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출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하나하나 어떤 씬들을 보여드릴 건지 처음 좀 맛백을 좀 보여드리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4분할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뷰포트를 조작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스위치 같은 콘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TV 셋탑박스에 들어가는 뭐 인베디드 게임, 미니 게임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대표적인 예로는 게임 뭐 리플레이 중계 화면 뭐 그런 거 정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화면을 뭐 4분할, 2분할, 몇 분할 그런 개념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뷰포트 조작으로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콘이 있거든요. 어저께 문의 주셨던 내용 중에 렌더 피처 같은 게 신비에서 막 가려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마 이걸로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화면 보면 되고 이 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게임 로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시네머신 트랙을 깔아놓고 그 트랙 따라서 계속 이 비행기가 움직이도록 루프를 걸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캐릭터에 대한 각각 카메라 4대를 달아가지고 이걸 4분할해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아웃라인을 그러니까 외곽선을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입니다. 보시면은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통 게임에서 외곽선을 그릴 때는 2가지 타입을 주로 사용합니다. 제일 흔하게 쓰는 게 메쉬를 확장해 가지고 뒷면을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외곽선을 그리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보면 막 이런 식으로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런타임에서 이걸 파이프라인을 갈아 끼울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렌더러 같은 거를 포스트 프로세싱용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포스트 프로세싱을 처리하고 있어요. 신뷰를 보면은 외곽선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벨 마스크 필터 같은 포스트 프로세싱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렌더러 같은 거를 런타임 동안에 갈아 끼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외곽선 표현 방식에 대해서 URP에서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여드릴 씬은 이건 플레이를 해보면 뭐 직관적으로 아마 감이 딱 올 거예요. 캐릭터가 어디 건물에 가려지면은 가려지라 이런 식으로 실루엣이 이펙트가 나타나죠. 뭐 탑뷰 게임이라든가 뭐 TPS 뭐 전략 게임 그 RTS라든가 그런 좀 탑뷰 아니면 쿼터뷰 그런 게임에서 많이 쓴 연출이잖아요. 이런 것도 URP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GitHub에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냥 유니티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examples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GitHub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GitHub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 샘플 프로젝트를 받아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브랜치가 마스터 있고 2019.3도 있어요. 그래서 2019.3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그런 샘플이고 마스터에 있는 거는 계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어떤 건 깨질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샘플을 보시고 싶으면은 이 릴리즈 탭에 릴리즈 브랜치 있는 걸 보시면 되고 최신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보고 싶다 그런 마스터에 있는 걸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외곽선은 아무래도 툰 스타일에선 많이 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또 유니티장 툰 쉐이더 같은 경우 URP 버전이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니긴 한데 URP 버전의 유니티장 툰 쉐이더도 얼마 전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접 구현을 하셔도 되고요.
먼저 그래서 이 샘플에서는 주로 렌더러 피처라든가 뭐 쉐이더 그래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렌더러 피처 같은 거를 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씬을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씬을 만들고 뭐 큐브 만들고 스피어 만들고 캡슐 만들고 실린더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막 마구잡이로 배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쫙 배치를 하고 그래서 딱 보시면은 카메라도 위치를 이 정도를 잡을게요.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오브젝트를 띄운 거잖아. 그래서 디폴트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그래서 오브젝트를 띄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특정 오브젝트에게 어떤 특정 효과들을 주고 싶어. 그러면은 렌더러 피처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라이브 데모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처음에 파이프라인 에셋을 만듭니다. 파이프라인 에셋을 만들고 나면은 어저께도 잠깐 언급드리긴 했는데 파이프라인 에셋을 만들면은 파이프라인 에셋과 렌더러가 생겨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에셋은 말 그대로 URP의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그런 에셋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렌더러 같은 경우는 세부 렌더링을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기술하는 그런 패스 같은 걸 기술해주는 에셋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진행한 내용은 쉐이더 그래프를 몰라도요 뭐 이 세션 보시고 쉐이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냥 어느 정도 감만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몰라도 이 세션 보신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다만 유니티는 잘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유니티 완전 모르신 분은 이거 들으시기 힘들 텐데 유니티를 그냥 뭐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이 세션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진행하다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있으면 뭐 중간중간 질문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선택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렌더러 에셋이고 지금 선택한 건 방금 선택해서 보여드렸던 거는 파이프라인 에셋이고 지금 선택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렌더러 에셋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에서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은 방금 만든 걸로 갈아 끼웠어요. 근데 똑같은 지금 URP 상태였는데 새로 만든 URP 에셋으로 바꿔 끼웠으니까 지금 차이 나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렌더러를 세부적으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렌더러를 수정을 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렌더러 피처라고 있습니다. 이 렌더러 피처가 말 그대로 뭐 렌더링 관련해서 기능들 커스텀하게 만들어서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렌더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보시면은 어떤 계열의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어떤 레이어로 설정된 오브젝트들을 뭐 머티리얼을 조작할 수 있고 뭐 스텐실 같은 걸 조작하거나 카메라 같은 걸 조작할 수 있구나 라고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한번 실제로 진행을 해볼게요. 크리에이트에서 쉐이더 언리 그래프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별다를 거 없이 그냥 빨간색으로만 표시하는 쉐이더예요. 빨간색으로만 표시하는 쉐이더고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머티리얼을 만들고 머티리얼 쉐이더를 연결해 준다. 그럼 이 머티리얼은 무조건 그냥 오브젝트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씬에 있는 오브젝트들에게는 그냥 기본 머티리얼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 머티리얼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텍스처가 입혀지지 않은 그냥 생으로 렌더링 되고 있고요. 생이라고 표현하기 맞나? 그런 식으로 렌더링 되고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렌더러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예를 들어서 캐릭터로 해볼게요. 캐릭터로 하고 머티리얼 빨간색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실린더에다가 레이어를 켈토로 해줍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한 게 뭐냐면 이 오브젝트 자체는 이 머티리얼이 그냥 요 디폴트로 돼 있어요. 디폴트로 돼 있는데 이 렌더러 SS에서 지금 레이어가 켈터인 애들한테는 새로 만든 머티리얼을 강제적으로 입혀라, 강제적으로 렌더링이라 라고 추가적으로 패스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레이어가 켈터로 된 아이들한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입혀지죠. 이런 식으로 URP에서는 커스텀하게 뭔가 렌더 피처 같은 걸 아니면 추가적인 패스 같은 걸 조작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그중 사용하기 제일 대표적으로 쉬운 게 이런 렌더러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 넘어가고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하고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오브젝트에게 카메라를 오버라이트 해주고 FOV를 조작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한 번 더 렌더링 되면서 이 오브젝트에게만은 이 필드 오브 뷰, 그러니까 화각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디폴트 레이어 마스크 같은 경우는 everyt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오브젝트를 정상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렌더 피처를 한번 거쳐라 라고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상적인 패스에서는 켈터를 제외 하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켈터로 설정된 애들은 정상적으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렌더 피처 추가된 패스만 통해서 오브젝트가 렌더링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름을 테스트 패스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그리고 재생을 하고 프레임 디버그로 살펴봅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고 어저께 당황했던 것 중 하나가 이게 게임뷰로 하고 나서 프레임 디버그를 키면은 가끔 여기가 신뷰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신뷰로 넘어가면은 여기 우측에 프레임 디버그의 정상별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게임뷰로 한 상태에서 보셔야만 제대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테스트 패스라고 이렇게 프레임 디버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 패스 같은 경우는 유니티에 기본적으로 있는 패스가 아니고 제가 방금 이 렌더러에다가 추가로 제가 직접 커스텀하게 추가를 해준 패스입니다. 그래서 그럼 패스 이름 같은 것도 프레임 디버그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름 다 표시되고 이 패스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렌더 피처를 게임 도중에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이프라인 셋을 갈아 끼는 것도 그렇게 다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 적용해가지고 쉐이더 그래프도 입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쉐이더 그래프로 표시를 했는데 이걸 쉐이더를 그냥 생으로 작성하는 걸로 해볼게요. 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싼 티가 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컬러를 RG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쉐이더 그래프로 작성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코딩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원하신 방향으로 쉐이더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URP에서는 쉐이더 작성이 두 가지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HLSL로 직접 작성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HLSL 코드로 직접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보신 것처럼 쉐이더 그래프로 작성을 하거나, 아무래도 아티스트 분들은 쉐이더 그래프가 편할 거고 프로그래머 분들은 이런 식으로 코딩으로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백그라운드 날리거나 뭐 그런 것도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카메라 스태킹 기능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되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계속 쭉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예시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씬인데, 돌아다니다가 캐릭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샵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런 연출 많이 하시잖아요. 뭐 NPC랑 대화할 때라든가, 아니면 샵 화면으로 들어갔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냥 어떤 특정 시나리오 이벤트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연출하는 기능인데, 뭐 아니면은 뭐 메뉴 화면이라든가 뭐 캐릭터 선택창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데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 뭐 배경이 깔리고 그 캐릭터가 또 UI 안에 녹아든 것처럼 그렇게 표시하는 3D하고 2D하고 적절하게 섞는 그런 연출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보시면 사실 뭐 2D랑 3D랑 적절하게 섞었다기보다는 카메라를 중첩시켜 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든 거예요. 이 씬에 보시면 카메라를 보시면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은 베이스 카메라, 이 베이스 카메라가 이 캐릭터를 따라다니는, 지금 이 캐릭터를 따라다니고 있는 베이스 카메라고요. 이 베이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렌더 타입이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렌더 타입이 베이스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메인 카메라 그런 개념이고, 오버레이는 중첩용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샵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바라보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메인 카메라 위에다가 이 샵 카메라를 얹어가지고 배경대로 있고, 캐릭터는 그 위에 얹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UI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트릭을 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카메라가 뭐 베이스와 오버레이 이 두 파트로 있어가지고 두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를 막 지지고 복구하는 게 한층 더 수월해졌다?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실 만한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렌더링 파트에 보면은 렌더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렌더를 거를 파이프라인 에셋에만 설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카메라별로 이 렌더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렌더러에 에셋 블러라는 이름의 렌더러입니다. 이 렌더를 한번 보면은 아까 렌더 피처를 추가하는 걸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한 거 말고 커스텀하게 렌더 피처를 커스텀하게 개발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처리하기 위해서 피처를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포스트 프로세싱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렌더 패스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코드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지금 계신 분이 뭐 프로그래머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아티스트 분들 계실 거고, 뭐 섞여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은, 이 스크립트블 렌더러 피처를 상속받아서 직접 피처를 클래스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 추가되는 피처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커버지 블러라고 돼 있고, 보면은 커버지 블러라고 돼 있잖아요.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직접 구현을 직접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렌더 피처를 추가하고 나면은 이 렌더 피처 말고 실제 세부적으로 렌더 패스를, 그러니까 실제 렌더링을 거치는 렌더 패스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고 나서 보면은 뭐 코드가 막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제일 눈여겨 보실 게 애드 렌더 패스 해가지고 이 렌더러에다가 스크립터블 렌더러에다가 이 피처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패스를 제가 직접 추가를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드로 직접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스텀 렌더 패스 보면 이렇게 프로파일러 태그를 커지블러라고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은 프레임 디버로 또 살펴보면은 쭉쭉쭉쭉 보면은 여기 선택을 하고 화면 띄우고 프레임 디버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 커지블러라고 이렇게 추가가 되죠. 이렇게 코드로 추가한 프로파일러 태그가 그대로 프레임 디버에 나타나기 때문에 렌더가 어떤 순서대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걸 명시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추가하고 작업하는 것도 뭐 프로그래머 분이시라면은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execute가 매번 그렇게 수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드가 좀 여러 줄로 있긴 한데 만약 이 스크립트 렌더 피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뒤에 보이면은 이렇게 화면 후처리가 블러가 되잖아요. 이런 블러 같은 걸 처리하고 싶다, 아니면 별도의 후처리를, 나만의 후처리를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코드를 복붙에다가 이 샘플에서 복사에다가 가져가서 뜯어다가 고치시면은 커스텀하게 포스트 프로세싱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렌더 피처를 이용을 해서요. 그리고 이번엔 또 다른 씬을 보여드릴게요. 질문 많이 주신데 뭐 질문 주시면 모아뒀다가 이따 QA 시간에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질문 편하게 주세요. 지금 이 씬 같은 경우는 쫙 이렇게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마치 큰 행성, 큰 우주 공간에서 뭐 비행기가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별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같은 씬에 있긴 한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이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가고, 보시면은 플래닝용 카메라에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박스라고 해가 이 스타박스는 그냥 비행기가 지나가면은 비행기 움직이면 막 이런 것들이 막 파티클들이 날라오잖아요.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공간이고, 플래닛 박스 같은 경우가 행성들이 있는 박스예요. 행성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카메라가 그냥 되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스크립트에 의해서 메인 카메라가, 그러니까 캐릭터가 움직이는 걸 이만큼의 팩터를 적용해 가지고 되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이콘에 이런 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콘이 지금 카메라가 이게 오버레이용 카메라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어용 카메라다 그러면은 멈춰. 베이스 카메라에는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카메라 아이콘이 뜨고요. 오버레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콘이 뜹니다. 그래서 아이콘으로 이게 지금 오버레이용이구나, 베이스용이구나, 뭐 그걸 한눈에 쉽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카메라 역시 이 플래닛을 그린 카메라 역시 보면은 별도의 렌더로 피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렌더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슬릿 박스 플랜, 이걸 한번 봐볼게요. 이 같은 경우 보시면은 플래닛이랑 쉽을 그릴 때 보면은 이 오버라이드로 스텐실을 조작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텐실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마스킹 버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스킹 버퍼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이 버퍼 픽셀마다 값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텐실 버퍼에다가 뎁스 버퍼랑 또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스텐실 버퍼에다가 뭐 1, 2, 3, 0 뭐 그런 값들이 3개야. 그래서 이 값을 비교로 해가지고 뭔가 오브젝트를 렌더링할 때 마스킹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쉽 같은 경우는 스텐실을 체크를 해놨고, 그리고 밸류를 1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컴페어 펑션은 always, 그러니까 항상 1로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래닛을 그릴 때, 요 행성을 그릴 때는 보시면은 컴페어 펑션이 이퀄이고 밸류는 0입니다. 그러니까 스텐실의 기본값은 0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그릴 때는 우주선 공간을 1로 채워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 우주선을 그릴 땐 이 스텐실 버퍼를 1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채워넣습니다. 이렇게 1란 값으로 채워넣고, 그리고 이 행성이나 스카이박스 같은 걸 그릴 때는 이 스텐실을 체크를 해가지고 값이 0인 것만 그려준 거죠. 그러면은 이 빨간색을 제외한, 이 우주선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이 영역만 렌더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텐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여러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서로 영역을 구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우주선을 그리는데 뒤에 이 스카이박스를 먼저 그리고 이 우주선을 그려버리면 이 우주선 부분은 쓸데없이 픽셀들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뭔가 Z 펑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뭔가 망가졌을 때는 오히려 더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텐실 처리를 해줘가지고 마스킹해서 뭐 픽셀을 미리 사전에 걸러내는 그런 방식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텐실 버퍼를 사용하시면은 되게 다양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스텐실 버퍼가 기존에는 빌트인에서는 쉐이더에서 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실 막 사용법이 명확하거나 막 조금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스텐실 뭐 제도를 이게 작동되고 있는지 뭐 디버깅 하기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URP에서는 이런 스텐실 같은 것도 명시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텐실을 활용하는 것이 한층 더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씬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디 우주선에 우주선은 아니구나. 우주선인가? 로봇인가? 드롭십이군요. 네. 드롭십에 조종석이 앉으면은 뭐 SF적인 연출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냥 일반 유리창이 있고 옆에 좌우 부분은 그냥 LCD 같은 화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LCD가 살짝씩 깨지는 그런 듯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렌더러 피처를 사용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쉐이더 그래프만 사용을 한 거예요. 이런 배경 안에 공간이 있고 이 안에 쫙 들어가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브젝트 면을 깐 거예요. 오브젝트 면을 깔았는데 이 오브젝트 면에 있는 쉐이더들을 보면은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 후처리를 처리해주는 그런 쉐이더예요. 그래서 이거를 쉐이더 그래프로 가볼게요. 에디터 쉐이더를 선택을 하면은 쉐이더 그래프로 작성이 뜹니다. 그래서 이 쉐이더 그래프 코드는 아니지, 노드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보시면 뭐 스크린 포지션, 그러니까 여기서 텍스처를 읽어와서 이 텍스처를 화면에다 씌우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스 텍스처 같은 경우 보면 월드 피드가 화면 렌더링 된 걸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텍스처는
지금 화면을 렌더링 되고 있는 걸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를 하고 보시면 제 머리 뒤요. 이게 계속 화면이 갱신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씬에 보이는 모습을 이 텍스트에다가 계속 덮어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정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것도 역시 카메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인 카메라에 보면은 렌더링 파트가 있고 밑에 아웃풋 파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웃풋 텍스처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존의 타겟 텍스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겟 텍스처를 세팅을 한 걸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텍스처를 쉐이더 그래프에서 이건 텍스처 샘플러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 연출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에서 블러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블러링 처리가 됩니다. 얘 말고 좌측에 볼까? 가운데 보면 이렇게 블러링이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거를 좀 간단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민맵을 사용해요. 이 쉐이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따로 가우시안 블러라든가 그런 걸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샘플러 텍스처 2D LOD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OD가, 이 텍스처 샘플러 LOD 기능은 뭐냐면 민맵을 명시적으로 읽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텍스처가 하나 있다. 텍스처가 하나 있으면은 보통은 이 민맵이라고 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거는 그릴 때 샘플링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한 번 더 그 반토막 내서, 사이즈를 반토막 내서 가로 세로 반토막 내면 결국 총 면적은 4분의 1이 되겠죠. 이게 4분의 1짜리, 또 4분의 1짜리, 4분의 1짜리, 4분의 1짜리, 이렇게 텍스처를 미리 세트를 여러 크기별로 만들어냈는데 이걸 민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민맵의 레벨을 직접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노드에서는. 그래서 이 맨 큰 걸 가져올 건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그거를 블럭 값으로 연결시켜 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만한 걸 가져와서 화면에 쫙 입힌다 그러면 그만큼 블러링이 될 거잖아요. 흐릿해질 거잖아요. 그리고 비록 퀄리티는 뭐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간단하게 연출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런 블러 기능도 쉐이더 그래프를 통해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하시면은 복잡한 코딩, 그러니까 뭐 논리적인 생각만 있으면은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뭐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런 구상만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노드들을 활용해서 뭐 쉐이더를 직접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뜯어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네, 신기하지 않나요? 네, 재밌어요. 네. 그래서 사실 가우시안 블러라든가 그런 걸 쓴 거에 비해서는 보면 퀄리티 조금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우주선이 사각형으로 되게 정밀도가 떨어져서 표현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연출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순간적으로 팍팍팍팍 바뀌는 그런 연출이라서 순간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져도 티가 안 나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뜯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재밌는 게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FPS 카메라 데모를 한번 봐볼게요. 이 FPS 카메라 데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총과, 들고 있는 총과 카메라의 화각을 서로 다르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보시면은 여기에 FPS 셋업 P1이라고 되어 있고, URL 한번 봐볼게요. FPS 셋업 P1 URL 보면은 이런 식으로 건 오브젝트, 건 트랜스페어런스 오버레이, 이런 식으로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결국 다 이
총 들고 있는 손이랑 그런 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FV를 조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별로 FV를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는 화각을 넓게 하고 이런 식으로 총 같은 경우는 화각을 그냥 일반적인 화각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시야는 넓게 보면서 총은 이쁘게 그린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없을 때는 기존에는 막 카메라를 막 일부러 여러 대 쓰고 그런 식으로 막 중첩해서 처리하게 되면 사실 카메라를 여러 개 쓰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컬링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시는 게 컬링이 꼭 카메라에 보면 컬링 마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생각하실 때 컬링 마스크로 먼저 필터링 해내고 컬링 마스크를 거친 애들만 컬링 연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반대예요. 컬링들을 다 거치고 나서 컬링 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마스크를 필터링 해내거든요. 그리고 카메라가 여러 대면 여러 개일수록 그리고 씬에 오브젝트들이 많으면 컬링에 대한 연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는 되도록이면 적게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 안에서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트릭들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렌더러 피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여러 트릭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또 스텐실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텐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런 렌더 피처가 추가되지 않은 부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오브젝트들이거든요. 일반적인 오브젝트들은 그냥 밸류를 0으로 하고 이 스텐실이 0인 부분은 그냥 그리드로 그렇게 돼 있고, 이 렌더 피처 같은 경우 보면은 스텐실이 1로 돼 있고 always 1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1로 리플레이스를 해라 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스카이박스 그렸던 거랑 마찬가지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총을 그릴 때는 요 부분이 1로 채워지고, 그리고 다른 오브젝트들, 일반적인 오브젝트들 그릴 때는 요 오브젝트들 그릴 때는 1로 채워진 부분을 피해서, 그러니까 0인 부분을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총하고 일반적인 배경 같은 경우도 서로 이게 픽셀이 오버라이드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텐실로 구분해줘서 픽셀 비용을 아끼는 이런 연출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URP는 되게 뭔가 커스텀하게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빌트인에 비해서 좀 렌더링 쪽으로 뭔가 많은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분할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면요, 시네머신 트랙을 깔아놓고 이 트랙을 보시면은 시네머신 덜리커트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롤러코스터 같은 거를 연출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 시네머신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런 것들 쉽게 웨인포인트 기능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피드를 한번 1로 해볼까요? 그럼 이게 1초에 한 바퀴 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빠르죠. 이런 식으로 너무 빠른 것 같아. 그래서 한 0.5 정도? 얘 혼자 빨리 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씬 같은 경우는 뷰포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뷰포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냥 화면 좌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크린 포지션하고 뭐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스크린 포지션, 이 노드에서 스크린 포지션 노드도 결국 이 뷰포트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건 건너뛰고 핵심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화면 좌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선을 똑바로 이 정도면 선 똑바로 그은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그냥 만족할게요. 그래서 사실 이 녹색 이게 하나의 큰 이게 화면 전체고요. 그 뷰포트 좌표는 보통은 이제 좌표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는 좌측 상단이 00이잖아요. 근데 뷰포트 같은 경우는 좌측 아래가 00이에요. 그리고 얘가 1,1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0.5 0.5입니다. 그래서 여기 뷰포트를 보시면은 카메라 아웃풋에 뷰포트를 세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뷰포트의 X, Y 좌표 그리고 뷰포트의 크기를 설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 4대 각각 서로 다른 뷰포트 세팅을 해가지고 한 화면을 서로 카메라 4대가 4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뷰포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게 명시적으로 빠져있지가 않았어. 이게 명시적으로 빠지기 힘들어가지고 일부러 막 UI에다가 막 매핑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냥 이제는 카메라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엔 툰 아웃라인을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포스트 프로세싱을 그리고 있고 이 렌더러에서 US에서 렌더를 갈아 끼웠어요. 지금 이걸 먼저 한번 봐볼게요. 아웃라인 이펙트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이 렌더 피처 이용하는 거는 이미 몇 번 보여드려서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이제 캘트롤 세팅한 거는 이 아웃라인 헐 이걸 이용해서 한 번 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들은 오브젝트대로 그냥 정상적으로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낯징으로 해볼게요. 이 오브젝트들을 화면에 전체를 그리고 그리고 캐릭터로 설정된 아이들만 패스를 한 번 더 타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로 설정된 아이들은 이 오브젝트의 그 아웃라인 그리는 쉐이더를 최종적으로는 수행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쉐이더를 한번 봐볼게요. 이 쉐이더 쩍쩍쩍 있긴 한데 그냥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노멀 방향으로 아웃라인만큼 확장해서 포지션에다 세팅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컬 프론트, 그러니까 보통은 뒷면을 컬링을 해내잖아요. 오브젝트를 그릴 때 이제는 앞면을 컬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카메라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사실 이 카메라에 비치는 거는 이렇게 앞면만 비치잖아요. 앞면만 비치는데 이 뒷면을 그리게 되면 이 똑같은 오브젝트의 뒷면을 그리는데 면의 방향으로 조금 오브젝트를 확장해요. 확장해서 그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바로 카메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외곽선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가 그런 거를 표현해주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한 번 더 그리면서 캐릭터로 세팅된 오브젝트를 한 번 더 그리면서 뒷면을 한 번 더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들에게는 이렇게 뒤에 뒷면이 보임으로써 이게 마치 외곽선처럼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에서는 외곽선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보통은 드로콜이 한 번 더 먹긴 하는데 그래도 저렴한 비용으로 외곽선을 표현할 수가 있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에서는 외곽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아니면 외곽선의 퀄리티를 좀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포스트 프로세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프로세싱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출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포스트 프로세싱용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지금 이건 포스트 프로세싱을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 파이프라인 액세스를 보면은 서벨 아웃라인이라고 이것도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준 거예요. 이런 렌더러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줘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블러 효과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추가를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이 포스트 프로세싱용으로 뭐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이버트리에서 쉐이더를 수행을 합니다. 쉐이더를 수행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소벨 마스크로 처리를 해줘요. 보시면 이게 소벨 마스크 필터거든요. 사실 뭐 마스크라는 거는 뭐 가우시언 블러도 마찬가지고 뭐 소벨 마스크도 다 마찬가지고, 사실 이 필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그냥 뭐 위키피디아에서 다 알려줘요. 공식 같은 건 알려줘요. 근데 그 코드를 보고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간단하게 컨셉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HL 부분 있고 VT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버티컬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호리즌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픽셀 샘플링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 픽셀 샘플링 한다 그랬을 때 주변의 텍셀 값들을 읽어요. 주변 픽셀 값들을 읽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 -1 여기죠. 여기에 1의 가중치로 하고 여기는 1, -1 여기죠. 여기는 -1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1 11 -1 그리고 여긴 -2 2 -1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샘플링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엔 수직으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1이 11이네요. 그러니까 11 -1 -2 1 2 1 여기 이거 아니야 그냥 1인데 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수평으로 샘플링하고 수직으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모든 픽셀이 다 동일한 값이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결국 쌤쌤 돼서 0이 될 거잖아요. 근데 뭔가 높이차 아니면 깊이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그분 값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그 차이 값들을 읽어다가 그 차이 값들을 보존해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HR 그리고 VT 이렇게 하고 있는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크기를 얻는 거예요. 제곱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씌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길이,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길이를 얻어오는 거고요. 이 차이는 결국 무조건 양수로 얻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픽셀과 픽셀, 인접하는 픽셀 간의 뭐 깊이 차이라든가 기울기 차이라든가 아니면 색상 차이라든가 그런 거 얻어서 외곽선을 추출해주는 필터가 소벨 마스크 필터예요. 그래서 이 소벨 마스크 필터를 읽어다가 이게 외곽선 검은색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걸 마이너스 역추로 시켜줘가지고 이걸 외곽선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이렇게 외곽선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은 예전에 뭐 5년 전만 해도 모바일 게임에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쓰는 건 되게 죄악같이 여겨져 있게 됐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쉽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폰 같은 경우는 사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뭐 소벨 마스크 필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간단한 편에 속하거든요. 물론 컬러 그레이딩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비싸긴 하지만 뭐 DUF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는 되게 싼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벨 마스크 필터라든가 그런 것들도 충분히 모바일 게임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필터에서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카툰화 스타일, 그러니까 세 개의 단계를 막 나눈 그런 연출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포스터라이제이션 카운트, 그러니까 양자화 시킨다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값을 곱하고 정수로 그렇게 나눠주면은 값이 이렇게 선형적인 게 이렇게 계단처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줘가지고 내가 뭐 추정을 이런 식으로 3개 단계를 나눠서 이런 미국식 카툰 스타일 그런 것도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씬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간중간 답변 드리면서 진행하기는 너무 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어요. Q&A는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보신 것처럼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려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사실 나타나고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렌더 피처를 이용을 하는 거군요. 렌더 피처를 이용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데이터 오클루전 렌더를 보면은 이것도 결국 렌더 피처로 오브젝트를 추가한 다음에 캐릭터인 경우는 이 디더로 그려라. 그리고 디더로 그리는데 그레이터로 그려라. 그래서 오브젝트가 한 번 더 그려지는데 Z 테스트를 통해서 뒤에 가려진 나이를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쉐이더 역시 쉐이더 그래프로 이렇게 연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모들 되게 풍성하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은 제가 되게 많은 부분들을 스킵하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괜찮은 예제 샘플이 있기 때문에 이 데모를 한번 받아서 해보시면은 URP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itHub에서 배포를 하고 있고, 이 유니버설 렌더링 examples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구글님께서 친절하게 이 GitHub 주소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고정석 팀장님이 세션을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